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처럼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략적 방어를 위해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하던 잠수함 건설 계획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핵잠수함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해군이 핵잠수함보다는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다시 핵잠수함을 보유하기로 결정됐죠.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게 되는데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한 번 넣으면 몇 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잠수함이라는 무기 특성상 항상 적국의 바다 아래에 머물러야 하고 탐지를 피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보충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한 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활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나라에게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역사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이를 수출한 전례가 없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바라쿠다급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원자로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고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한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배되지도 않죠. 그동안 한국이 드러내놓고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세계적인 핵 확산을 반대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가장 친한 동맹국에서 핵을 가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그러나 재작년 북한의 핵 도발이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두 개의 제재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또 하나는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한 것이죠.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보유 계획을 밝히자 미국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에 새로운 긴장이 생긴다며 기고문을 남기기도 했으며 핵잠수함을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힘들어 한국이 보유하고 운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다르게 반응했죠. 일본에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전차도 헬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핵잠수함이라는 웃긴다는 반응. 또한 만들기는 하겠지만 과연 뜰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보유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며 또한 SLBM 등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핵잠수함이 적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추진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단된 핵잠수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국방연구소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 응용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연구가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이면 시제품을 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원자력 기술도 이미 준비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했던 2004년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미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결심하고 지시하면 불과 3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하고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의미는 자재만 준비된다면 즉시 건설이 가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3년 안에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진짜 국방선진국으로 진입하겠네요. 사실상 원자로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브라골드 훈련 위 한국 해병 세계 2위 만나 한국군 포병이 월남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 태국에서 실시되는 코브라골드 훈련에 해병대 소속 자주포 2문이 참가하는 것이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미국 해병대가 주도하는 연내 다국적 훈련, 동남아 지역의 미군 훈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영내에서 유일한 대규모 다국적 훈련이기에 미국은 이 훈련을 중시한다. 지구 어디든 분쟁 발생 지역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미 해병대는 국가 전략기동군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한국 해병대의 벤치마킹 대상이지만 간극이 크다. 역대 최대 규모, 처음으로 1만 명선 돌파. 2018년 코브라골드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81년 미 해병대와 태국군 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래 36년 만에 참가 병력 1만 명선을 넘어섰다. 각국의 참가 규모는 미국 6,000명, 태국 3,000명, 한국 430명, 일본 150명을 비롯해 모두 9개국에서 1만 700명의 병력이 모인다. 코브라골드 훈련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중국 견제와 대중포위망 구축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은 43명의 구조 및 공병 관련 병력을 인도적 민사활동 부분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도 이 훈련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 훈련은 다국적군 연합참모단 지휘소연습, CPX, 과 인도적 민사활동, 야외 기동훈련, FTX 등 3개 분야로 실시된다. 한국 해병대 파견도 최대 규모. 한국이 해외훈련에 이번만큼 많은 병력을 보낸 것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경연제로 홀수에는 적게, 짝수에는 많이 보내는 방식이어서 올해 규모가 가장 크다. 직전 짝수 연도인 2016년에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당시에는 해병대 K1 전차가 처음 해외에 나가 화제를 뿌렸다. 이번에는 K55 자주포 2문과 K77 사격지휘 장갑차 1량이 기동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K55 자주포는 미국제 M-109A2 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모델이어서 외국군들도 낯설지 않은 자주포지만 K77 사격지휘 장갑차는 한국군만 장비하는 모델이어서 화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을 통틀어 포병이 해외 사격훈련을 뛰는 것도 창군 이래 처음이다. 독자 작전, 초수평선 상륙은 아직도 요원. 이번 훈련에서도 미 해병대의 특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등 자체 항공 타격 전력의 바이퍼 공격 헬기, 수직 이착륙 헬기와 고속 수송기의 장점을 합친 오스프리 수송기 등으로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개시하자마자 적진의 해안을 폭격하고 해안지역 후방에 해병 병력을 쏟아낼 수 있다. 반면 한국 해병대는 수상속도 시속 10km 수준인 상륙장갑차가 여전히 주요 상륙수단이다. 이번 훈련에도 해병대는 KAAV 1개소대 8대를 파견했다. 해병대 전용의 상륙기동 헬기가 막 도입되는 단계지만 국가기동전략군으로 거듭나려면 최소한 공격 헬기와 오스프리, 공기부양전과 차세대 고속 상륙장갑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훈련에서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장비는 더 열악,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더욱 크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해병대원과 미군의 식별 포인트는 권총 휴대 여부. 한국군 해병대는 중대장급 이상만 권총을 휴대하는 데 반해 미국은 해병대원 전원이 부무장으로 권총을 소지한다. 특히 헬멧은 차이가 크다. 방탄조끼와 헬멧도 다르다. 한국 해병대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헬멧을 미 해병대는 이미 7년여 전부터 보다 신형으로 바꿨다. 세계적으로 군용 헬멧은 후두부 보호 기능을 살리고 통신 세트와 야간 감시경을 쉽게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개별 병사들의 통신과 작전 환경까지 파악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미군의 통신 시스템은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한국군은 대대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를 소형화해 분대마다 무인기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기에 정보 우위 상황에서 전투가 가능하다. 수색이나 정찰을 맡은 분대에는 고가의 저격총을 지닌 저격수도 포함돼 있다. 미 해병대의 분대 편성은 13명으로 한국군 10명. 전시 기준 보다 훨씬 많아 전장 감시용 드론과 저격총, 대전차 미사일까지 운용한다. 미 해병대는 개별 병사 전원에게 초소형 드론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간구하고 있다. 수색 침투 정찰조는 미군 수준 장비 지급해야 는 한국 해병대가 고가 장비를 구입해 전력을 보강할 재원이 없다면 차선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생존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륙장갑차가 작전의 중심인 상황에서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거나 적진을 정찰하는 수색소대에만큼은 미군 수준의 장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징집병으로도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 기습상륙이나 수색대대의 척후조에만큼은 최상의 생존 장비와 화기를 지급해야 저비용 고효율 군대라는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